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월 1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중에 화제를 지금 몰고 다니고 네, 맞습니다. 계십니다.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예. 어제 무려 대형 인터뷰를 소화를 하고서 상당히 아직 그 음. 여운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좀 이따 그 얘기 좀 자세히 네, 보려고 맞아요.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음.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어, 있는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님 만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제가 이제 채널을 하면서 음. 그 목요일에 이제 약간 외부 인사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라인업을 짜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그럼 27일 정도에 나오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큰일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음. 아, 지금 나오셔야지 더 좋은데 27일이네 아깝네 이러고 음.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음. 뭐라 하지 화요일 저녁에 네. 그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면서 그 윈믹스 논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게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이 좀 많아요, 밖에. 네네네. 예, 하여튼. 그게 예. 억울했는지 네. 수요일 아침에 홍보 이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억울하다. 음. 오해를 풀고 싶다. 음. 오늘이라도 당장 나올 수 있다. 음. 라고 해서 수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제 채널 개설 이후로 가장 많은 동접자 수를 기록한 역대급 방송이 네. 됐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 좀 자세히 네. 좀 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세 가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된 위믹스 매도 논란. 네. 제가 이거 처음에 먹튀 논란이라고 썼다가 혼났어요. 먹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매도 논란으로 네.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의 진심인 억만장자 누구일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더리움 위기설입니다. 이거는 아니, 세 번째. 이더리움이 위기면 도대체 뭐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믹스 매도 논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장안의 화제죠. 위믹스가 저희 위메이드가 예고도 없이 위믹스를 엄청나게 팔았다. 맞아요. 뭐 이런 게 논란인데 그래서 장혁 대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뭐. 이게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위메이드 주가도 그렇고 위믹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그렇죠. 급등을 한 거죠. 그 위메이드가 왜 올랐냐를 보면 위믹스 때문에 올랐어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맞아요. P2E 플레이트 원. 근데 11월에 28,000원을 찍고서 그 다음부터는 또 무섭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많이 떨어지니까 네. 다들 뭐지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의아심을 가졌던 거죠. 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이른바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네. 어느 지갑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가 다 보이니까 이제 의아한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이 물량 이동에 대해서 해봤더니 그 가장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예. 자꾸 빗썸으로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장 많이 보유하는 지갑은 누구냐? 누구냐? 재단 지갑이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거래소에다 옮긴다는 얘기는 팔겠다.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썬데이 토즈라는 Nif향을 만든 개발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인수 금액이 대충 한 1,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회사에 있는 그 돈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한 700억, 6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지? 아직은 큰 게임사가 아니니까 맞아요. 위메이드 자체는. 맞아요. 예. 돈이 어디서 났지? 음.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약간 야 혹시 위믹스 팔아가지고 저거 산 거 아니야라고 그냥 다들 뭔가 수근수근? 수근수근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클레이튼 스코프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뭔가 이동된 흔적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팔아가지고 썬데이 토즈 사고 그 다음에 비덴트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 지분을 인수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MOU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인수 소식 혹은 MOU 소식. 네. 게임사와 뭐 협력하기로 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다가 게임을 올리기 뭐 위해서 100개 게임 올린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 100개 게임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닐 정도로 정말 거의 매일 뭔가 MOU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건 한 유튜버가 그래서 그 위메이드의 IR 담당 실장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위믹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IR 담당 실장하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판 거 맞다.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팔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의 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회사의 의도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투자자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 좋은 게임이 많이 올라와서 위믹스 생태계가 커지면 결국 다 윈윈이 되는 게임은 맞아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도 맞는 거 같네요, 네네. 또.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유통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도 당장 가격이 물량이. 떨어지니까 지금 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네, 열받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8,000원대에 형성돼 있던 이제 그 위믹스 가격이 그 유튜버가 의문을 제기했고 그쪽 IR 담당 실장이 어쨌든 팩트는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음. 반토막이 났습니다. 4,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하루에 있다가 뭐 30%씩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아니 근데 되게 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근데 하필 그 일이 사단이 터진 날 업비트에 상장이 됐어요. 위믹스가. 근데 원래 호재네요, 아시겠지만 그건 또. 네, 업비트 예. 상장이 되면 또 가격이 확 뛰잖아요. 다시 단숨에 또 10,000원이 간 거야. 그러다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7,000원대로 내려왔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 너무들 궁금하니까 여러 기자들이 막 찾아가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인터뷰도 막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침에 전화해서 저녁에 네. 나가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그간 한 3-4군데 인터뷰를 소화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제 이렇게 해도 되나? 저희 알고리즘 채널에 오시면 인터뷰 풀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보시면 그 장영욱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건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을 네, 좀 맞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어떤 얘기인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궁금해하실 일단 첫 번째 전체 발행 물량 10억 개인데요. 그 가운데 83%를 현재 회사가 갖고 있다. 네, 이거 팩트.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팔 거냐 부분에 대해서 매달 1,000만 개 정도가 릴리스가 된다. 1,000만 개가 릴리스 된다는 얘기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필요한 곳이 있으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 예. 물량은. 10,000원씩 하면 1,000억씩 네,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물론 이 판 매도 자금은 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다만 그 우리가 그 몰래 매도했다, 몰래 팔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 관련돼서는 코인은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뭐 아무런 제도가 현재 없으니까 코인에 네네네. 대해서는. 네. 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시 제도를 마련해서 이른바 이제 그 위믹스 가계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가계부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휴사와 온보딩 할 때, 그러니까 그 뭔가 게임을 온보딩 시키면서 이쪽을 끌어들일 때. 네. 왜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을 줬냐? 그냥 위믹스를 주고 만약에 온보딩을 시키면 그 게임사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위믹스 가격 상승을 위해서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는 위믹스 토큰을 원하지 않고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를 팔아서 돈을 준 거고 때에 따라서는 위믹스 토큰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가능하면 위믹스 토큰을 지급하겠지만 안 되면 현금을 줘서라도 좋은 게임을 많이 올리겠다. 그것이 가장 생태계 발전과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옳은 길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샌드박스라는 같은 P2E 게임이 있거든요. 네. 해외 프로젝트. 그 경우에는 샌드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외부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샌드를 팔면 샌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그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위믹스를 파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량이 있으니까 매도 압박이 있으니까 위메이드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CD 발행을 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냐라고 네. 했더니 대표님 말씀이 좀 사실 잠깐 충격이었어요. 아니 위믹스라는 좋은 자금원이 있는데 왜 유상증자를 해요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위믹스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약간 배려는 좀 없으신 것 맞아요.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 장영욱 대표의 그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만들어갈 미래를 믿는다면 위메이드 주식을 사셔라. 예,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게 근데 얼마나 팔았는지 그거는 공개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3천억 정도 팔았고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는 공시를 할 거라고 하고요. 아,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매달 1,000만 개가 풀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속 뭔가를 온보딩 시켰거든요. 그 온보딩 시키는데 아마 그 1,000만 개를 한 매도 자금 혹은 1,000만 개의 위믹스 토큰 자체를 그쪽 상대편한테 전달하겠죠. 또 고란 대표님 저것도 물어보셨다며요. 그
기존에 유믹스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뭐 보상 대책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셨다는데 그건 네.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대표님 말씀 맞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메이드 주주나 위믹스 홀더나 모두가 다 이익이 될 것이다. 어쨌든 생태계가 커지면 이건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행 이슈가 나오니까 당연히 위믹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가격 방어를 위해서 사실 그 이른바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고 활성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에어드랍을 한다던가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만약에 위믹스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썬데이 토즈를 인수를 했다라고 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보상이 나가냐면 썬데이 토즈에서 발생한 이익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 위믹스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배당을 하는 식인 거예요. 썬데이 토즈가 발행한 게임 내 재화, 뭐 토큰을 이쪽한테 그 위믹스를 들고 있는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썬데이 토즈로서 발생한 돈을 가지고 위믹스를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재원을 쓴 데 대한 대가를 보상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이제 장혁 대표님 말씀은 아니 코인 홀더들한테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 코인 홀더들에게 가장 좋은 보상은 가격 상승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좋은 게임 많이 올려서 가격 올리겠다. 10배, 100배 가면은 다 보상 아니냐 그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뭐지 싶어가지고 계속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SBS 바뀌셨어요? 예. SBS 예. 또 프로그램에 나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그 SBS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그 홀더들에 대한 보상을 배당의 형태 등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이 약간 바뀌셨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첫 번째 키워드 위믹스 매도 논란 알아봤는데 결국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손실 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맞아요.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을 나갈지 그래서 좀 주목을 그냥 해봐야 될 말씀을 것 드리자면 같아요. 만약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클 것 같고 야 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파는 물량보다 이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래서 홀딩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아니 이 회사 가치가 커지는 거는 지금 잠깐이고 팔아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파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기 비전을 믿는다면 오히려 아예 장투하신다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낫지 낫다?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진심인 억만장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죠. 다시 또 올랐다 뭐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억만장자가 좀 있나 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폴 투더 존슨이 레이 달리오니 뭐 이런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썸 조금 조금 뭐 다들 1%, 조금씩 한다. 2% 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조금이거든요.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별거 맞아요.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분은 난 네. 절반 정도 순자산의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이야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빌 밀러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그 러그 메이슨 펀드 매니저를 지냈습니다. 91년부터 2005년까지 네. 15년 연속으로 S&P 지수를 이제 그 경신하면서 이제 응성을 상회하면서 맞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금융위기 때 망했어요. 거의 망했습니다. 망했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펀드 가치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날아갔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야, 뭐 다 죽은 거 아니야?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그 절치부심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주류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이분하고 약간 그 혹시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빅쇼트 영화 자체는 안 보고요. 아. 책은 읽어봤어요. 제가 또. 그래요? 예. 그 죄송합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 빅쇼트에 보면은 그 빅쇼트에서 되게 그 뭔가 이른바 그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이제 연설에 나와가지고 뭔가 야 위기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연설하면은 저쪽 이제 그 벤치 그 다른 이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야 무슨 위기는 위기야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빌 밀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빌 밀러는 완전히 약간 희화화의 대상이 됐거든요. 당시 영화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아까 말씀드린 빅쇼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를 예상하고 큰 돈을 버셨던 분은
네, 펀드가 큰 손실을 봐서 음. 예, 문을 닫았답니다. 네. 음. 근데 이제 빌 밀러는 다시 살아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어쨌든 음. 이렇게 이제 살아난 거고 아마존 투자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순자산의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왜? 절반 가까이나요? 절반 가까이요. 예. 네. 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으로만 보유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엄청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 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순자산의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언제 샀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이 2014년에 $200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샀대요. 지금 뭐 한 얼마 4만 달러 넘어가는데 한때 작년에 한 6만 6천 달러까지 가고 맞아요. 그랬으면 엄청 버셨겠네요, 진짜. 그때는 진짜 조금 예. 샀고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6만 6천 달러에 도달한 후에 3만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안 샀대요. 네. 음. 그러니까 정말 잘 사신 거죠. 꼭지에선 또 안 네, 사셨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왜 사냐라고 음. 보면은 디지털 금이다. 일종의 경제 위기가 됐을 때 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한 10여 분 되는데 비트코인의 그 투자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기는 이제 그 한 순자산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관련된 곳에 노출돼 있지만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순자산의 1% 정도는 비트코인에 반드시 투자해라라고 조언을 일반 했습니다. 투자는 1%만 네네. 투자해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렇게 절반 투자했다는 얘기가 네. 시장에는 조금 호재를 작용했어요. 빌 밀러 같은 사람이 절반이나 음. 했어? 라고 하면서 게다가 이제 또 연준에서 약간 시장이 좀 안정되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을 찍고 한때 4만 달러가 무너졌었는데 지금 한 4만 3천 달러 정도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억만종자 투자자는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건들락이라고 네. 이 신채권왕 빌그로스가 채권왕인데 이 빌그로스 시대는 조금 가고 이제 이 새로운 건들락 채권왕. 예. 이분이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면서 채권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은 룰렛 게임과 같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영영만 안 나오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영영이 나와서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는 무슨 말을 했냐면 2만 5천 달러 오면 사라라는 얘기는 사실 말라는 얘기잖아요. 확 떨어지면 네, 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비트코인에 투자해 본 적이 없고 여기에 투자하는 건 그 돈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투자의 대가라는 분들도 정말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가보죠. 세 번째는 이더리움 위기설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올해 상당히 각광받을 것으로 또 꼽히는 네. 알트코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또 무슨 위기설이 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뭐 예. 그 이더리움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일단 우리가 크게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네. 구분했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체인에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붙여서 플랫폼이 될 거야라고 나온 게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죠. 네. 무슨 그리고- 조건을 거는 거죠? 무슨 네, 조건이 맞아요. 있으면 딱 거래가 되는. 네. 그 이제 체인에다가 계약 내용을 쓸 수가 있어서 네. 그 계약에 따라서 누군가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그냥 그 조건이 if 뭐면 뭐 이게 그냥 실행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레이어 1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말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밑단에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자면 운영 시스템 음. OS 정도로 제일 이제 바탕이 비워졌어요. 된다.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그 위에 정리를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돼 이제 있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얹어지는 음.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가장 그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레이어 1 코인에서 플랫폼 위에 얹어지는 디앱 중에 그 이제 최근에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건 NFT고요. 네. 그 전에 이 코인판에서 그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그러니까 디앱은 디파이예요, 디파이. 네. 근데 이 디파이가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거의 한 70%, 80%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디파이는 그냥 이더리움 위에서 난다라는 거였는데 디파이 그러면 코인을 뭐 빌려주고 또 네. 이자 받고 뭐 이런 코인을 가진 그쵸.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탈중앙화 얘기하면. 금융인데 예. 그 뭐 디파이로 통한 예치, 대출, 보험, 파생 뭐 되게 여러 네. 가지가 다 굴러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음.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맞아요. 그 기본적인 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음. 디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뭐냐?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한 번 거래하자면 몇십 달러를 내야 돼. 예. 수수료 비싸면 좀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느려. 그러니까 느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초기에만 그러니까 어. 초창기 모델이니까 느릴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점점 새로운 게 개발되면 빠른 게 개발되겠죠. 그래서 네. 이더리움 자체도 야 우리가 속도도 개선하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뭔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네. 로드맵이 다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더리움이 그 로드맵을 잘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다 그랬는데 정작 보면은 한 그 2년 뒤에야 가능해지는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뭔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약간 이더리움에 대한 실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애초에 달라 이더리움보다 달라 우리는 싸고 빨라라고 하면서 그 레이어 1 프로토콜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하는 프로토콜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해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솔라나. 솔라나 우리 한번 다뤘던 적 네,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아발란체, 루나 이런 건데 그래서 루나도 다룬 적 있고 솔루나 박스라는 이 표현을 써서 지난해 이제 솔루나 박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그리고 올해 역시 이더리움 및 기타 이제 솔루나 박스 등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압도적인 플랫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고 JP 모건이 보고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무슨 소리 우리는 가만히 있냐?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 예. 야 우리도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속도 빨리 하고 뭔가 개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도는 얘기가 원래 그 1분기까지 그 이더 1.0하고 이더 2.0하고 병합을 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로드맵상은 1분기 올해 1분기요. 네.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남았죠. 3월까지니까. 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야뭐 1분기 못할 걸? 연내 가능하냐? 막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우리는 계획대로 할 거고 여전히 우리는 최고 강자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더리움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와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게 솔루나 박스고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넥스트 솔루나 박스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난해 하나 더 나가서 그러니까 예. 솔루나 박스가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치가 이미 뭐 적정 가치 형성됐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평가됐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싸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레이어 1이고 솔루나 박스만큼 뭔가 괜찮은데 아직 싼 거. 이게 뭐냐? 라고 사람들이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난해 솔루나 박스, 올해 넥스트 솔루나 박스와 경쟁해야 되는 이더리움의 입지가 만약에 로드맵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늦어진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막강한 그 뭐 알트코인에서는 최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약간 위기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여전히 1등은 이더리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음. 이더리움 위기설 음. 물음표 있어요. 네, 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살짝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아까 제가 음. 수로 비싸고 느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 체인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음. 느려지면 아. 늘어졌지 중단된 적은 없어요. 성능은 괜찮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솔라나는 아 그때 한번 네. 멈춘 적이 있었다고.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했었어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중단되면 이게 말이 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이더리움 지위가 압도적이긴 한데 도전하는 친구들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사실 투자 기회는 이미 대형주보다는 라이징 스타에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넥스트 솔루나 박스 뭔지 한번 찾아보시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파헤치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들고 오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네. 제가 지금 와서 코인 파헤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코인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유리하고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